확인 설명 시 알아야 할 법률. 공유서법이나 똑바로 하면 되지 뭐. 자, 공적 장부를 할 때 지금 이 공적 장부가 토지의 경우도 그다음에 건물의 경우에 공적 장부 있죠. 토지의 경우는 뭘 말한다 이거? 지적 공부를 말합니다. 지적 공부를 말하고 이 지적 공부라고 할 때 지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대장과 도면을 얘기합니다. 대장이 몇 개? 4개, 도면 2개. 건물은 뭘 이야기하겠어? 건축물 대장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한 조사 확인 방법인데, 공적 장부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으므로 공적 장부를 통한 조사 확인 방법은 1차적 방법이지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러면 권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공부는 등기 권리증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건축 연도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 대장을 통하여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쭉 가다가 엉뚱한 게 대장 그러면 면적이고 도면 그러면 경계죠. 지적도를 통해서 지목을 확인할 수도 있죠. 부호로서 표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조사 확인 방법 틀린 거. 면적은 평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미터 미터법이 원칙이다. 대성, 마지, 무, 평 같은 척관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 0.3025평이고 1제곱미터. 자, 그럼 100제곱미터는 30.25평 맞아요. 계산하면 되지 뭐.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용도도 확인 설명서. 그러니까 건물가 땅 있잖아요. 토지 건물의 공구상의 용도 지목하고 실제 이용 상태는 아래 위로 다 병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대장상 면적이 대상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는 민법상 대금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고 가격 결정의 주된 요소가 면적이 아니란 뜻이죠. 수량 지정 면제다 했을 때 자 밑에 보십시오. 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 우리 토지를 거래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이게 수량 거래냐 아니면 필지 거래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대장상 면적이 대상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라 그냥 뭐다? 필지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의 주된 요소가 면적일 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 상에 뭐라 되어 있냐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라는 문헌이 들어가요.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라는 문헌이 들어가면 가격 결정의 주된 요소가 뭐다? 면적이라는 뜻이고 수량 매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통상의 거래는 뭘까요? 필지 거래일까요? 수량 거래일까요? 필지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경우에는 그죠? 감액권 행사를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은 토지가 수필지인 경우에는 개개의 필지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두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지분만 기재도 무방하다가 아니고요. 개개의 필지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두 표시합니다. 토지는 필지별로 건물은 층별 면적을 말하죠. 그리고 토지의 경계는 도면상 그려진 경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담장 경계표 등에 의해서 실제 경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네 번째, 공구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면 개공에게는 현황 측량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고, 매수인에게는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와의 일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사전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세는 토지의 기울기를 말하며 공적 장부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한다. 지세 확인은 지형도거든요. 지형도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지형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현장 답사입니다. 넘어가시고, 조사 확인 방법 가장 옳은 거 2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 면적은 연면적만 확인하면 족하고 층별 면적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의 면적이란 층별 면적 말하죠.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가 우선하므로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의 실제 용도는 기재하지 않는다.
실제 용도를 확인하고 변기하게 되어 있죠. 지형은 토지 모양으로 대장입니까? 도면입니까? 도면입니다. 지목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를 경우에 공부상 지목이 우선하므로 확인 설명서의 실제 이용 상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과 토지 둘 다 현재 용도하고 같이 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기능상의 문제점은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한다. 맞죠? 5번. 근데 층간소음에 대해서 엄청 짜증나긴 하죠. 그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 놈이 웃기는 놈이지. 맞죠? 그 보통 사람들은 확 지깁니까? 이런 생 얘기 안 해. 아, 하긴 한다. 하긴 말이 그렇지. 그죠? 이거 뭐죠? 그 몸통 사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강에 몸통 토막 사건. 그것도 범행한 사람 있잖아요. 다시 또 그래 또 죽일 거라네. 진짜 약간 그 아까 변호사 그러는데 약간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문제입니다, 문제. 그런 게 왜 그러냐입니까? 저게 뭡니까? 어디죠? 서울에 그 목동인가? 그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 아파트 둘 같이 못 살겠다고 지랄하는 거 있죠. 결국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했죠. 그 인간들은 그 자식한테도 뭐라고 교육을 가르칠까요? 나 궁금하더라고. 아니 자기 사는 아파트 그런 게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들어오는 거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결국 패소했어. 어? 하여튼 희한한 인간들 엄청 많죠. 자 갑니다. 어디 가노? 자 5번 토지 경계는 도면이죠. 개공에게는 현황 측량 의무 있다 없다? 없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 임야도에 의해서 조사 확인하였다. 그죠?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만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를 확인하였다. 맞아요. 공법상의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뿐만 아니라 담당 구문 있죠. 개별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해야긴 해야 돼요. 또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건 뭐 통해서 부동산 종합증화 우리가 봐봐요. 토공일 할 때 확인하는 방식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그죠? 기본 공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공부상 확인이 안 되는 건 부동산 종합 정보망.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다음에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은 그죠?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로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소액 임차인 및 몇 명인지 확인했다. 등기부상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우리가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자가 경매 처분 시에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자동 배당이에요. 배당 요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외부상에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 다음에 지적도에 지목이 주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지목을 주차장이라고 했다. 차장천은 있죠. 그 차는 뭐예요? 이게 이음절이죠. 그러니까 주는 뭐겠어요? 주유소 그죠? 주유소. 무가 건물은 철거 대상이므로 토지를 매수하라는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허가받은 건물, 무가 건물 등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대지권 등록부를 통해서 대지권 비율 줄 것이고요. 대지권 비율을 확인합니다. 소유자 현황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 표제부상 면적이 다르면 표시사항은 뭐가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할 거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상 소유자가 우선하고, 유치권, 분묘기지권은 등기부상 권리가 아니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7번째, 조사 확인 방법입니다. 공유지 연명부를 통해서 소유권 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일개 필지에 수개의 지목이 존재할 수도 있죠. 대신에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모두 조사 확인한다까지는 맞습니까? 1필지에 수개의
수기 1필지가 아니 1필지가 수기의 용도로 이용될 수는 있어도 지목은 몇 개요? 한 개죠. 1필, 1지번, 1지목 원칙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랑 있죠. 예, 그거. 그 다음에 맹지인 경우에는 개공이 의무적으로 설명할 사항 맞죠? 건축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인데 주택은요 주실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를 그죠?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안방 또는 거실을 맞죠? 넘어갑니다. 등기부. 자, 등기부 사항에서 조사 확인 방법,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공부죠. 물건 변동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부 조사 확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내용도 기재하죠. 그 다음에 동구는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뻔한데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보다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격려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보전등기, 보전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맞죠? 중간 처분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건재당 채권 최고액입니다. 어디에 기재할까요? 어디에 기재할까? 실제 권리관계를 안에 기재하죠. 건재당 채권 최고액입니다.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 설명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잘못 설명해주면 손해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매 등기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환매 등기 사실과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상실의 가능성을 알려준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요. 9번 권리 제한 등기가 있는 대상물의 경우에는 뭐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중개하시 안 사는 게 아니고 중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뭐 안 사는 건 맞아요. 자, 1번 건재당에 설정된 아파트를 채무 인수 조건으로 매수하려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피담보 채무 확인서 요청을 해서 실제 채무액도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확인하면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소유권 상실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죠?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사실과 채권자, 채권액 등을 알려주고 환매 등기된 부동산을 중개할 수는 없으나 환매 등기된 부동산, 그냥 제한이 주어진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사고 팔지 못할 이유는 없죠. 그 다음에 등기상 권리관계, 실제 권리관계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다? 실제 권리관계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옳은 거 토지 소재 지목 지형 및 경계는 자 경계 동그라미하고 경계는 도면이다 대장이다. 도면이죠. 면적은요 대장이고 분묘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뭘 기준으로? 도면상 경계가 기준입니다. 다만 기술적 착오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겠죠. 그 다음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상 면적과 건축물상 면적이 불일치하면 뭐 기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농지법. 농지취득 자격 증명 딱 그러면 기억나시는 건 뭐 있어요? 그래요. 매각 결정기일 맞아요.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그러면 일단 발급 대상에서 대표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받는 거 있죠. 뭐 시험 실습지, 그죠? 일단 대표적으로 딱 기억하기 어려웁니다. 시험 실습지, 그렇죠? 주말 체험 영농, 체험 영농.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요거 허가 신고의 경우에 그죠? 농지청 발급 대상이면서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받죠.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에 발급한다? 2일 이내에 그죠? 그리고 이거요. 허가 신고인데 협의 완료가 가끔 나올 때가 있죠. 예. 자, 그래서 지문을 딱 보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자,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다시 뒤집어 말도 더럽게 어렵게 놨어요.
그냥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러면 될 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이라고 물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그냥 하여튼 이거 옛날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시험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게 일본식 표현인 거라서 이게 부정의 부정은 그냥 영이잖아요. 우리가 영어에 나오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있는 거. 우리는 아니면 아니고 이다 그러지.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안 물어. 그죠? 그게 일본식 표현이래. 옛날에 그 고시 할 때 그죠? 그 변호사 사법고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할 때 시험을 주로 어디서 뺏겼냐면 일본 거 뺏겼거든요. 독법이 넘어갔다 일본에서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우리 독법 체계라고 하지만 일본에서 넘은 거 엄청 많아요. 그 용어들이 촉수응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미잘도 아니고 무슨 촉수는 무슨 촉수야. 손대지 마시오 이러면 될걸.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우리 경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 경매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뭐 적을까? 아까 말씀하셨죠? 매각 결정일 하셨죠? 딱 열어 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농지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1번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맞아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 등 해가지고 상한. 그 다음에 2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크다시고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그러면 33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세대 구성은 전부 1인당 전부 그죠? 예, 그리고 3번에 경매 발급받아야 되죠. 매각 결정 기일을 제출합니다. 이 4번 농업인이 아닌 자가 컷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죠. 얼마까지요? 1만 제곱미터까지만 농지전용 허가받은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맞죠? 그 다음에 갑니다. 이 오른쪽 3번. 자, 역시 주말 체험 영농 줄딱 긋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리고 통작거리 등 제한 없습니다.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통작거리 제한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거리 넣으면 안 되고요. 3번 개공이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 않더라도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 원상 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공고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서 할 수 있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현재 농작 경영에 이용되지 않아도 농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공은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형질 변경을 하고 하지 않고 그죠? 하고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어야 농지로 취득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개공은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가 날 군수가 발급한 군수예요. 시구업면장이에요. 시구업면장.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지 매매 옳은 것은 자 1번에 농업인은 컷 농업인은 컷 뭐야 제한이 없단 말이죠. 소유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2번 지목이 임야라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농지라고 설명하면 안 되죠.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 그러면 자 합산 면적이 그죠? 전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안 되겠죠. 네 번째 초지는 농지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지가 아니라고 설명해야 맞죠. 농지 전용 협의 딱 끊고 농지증 발급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 농지증 발급 대상은 요거 대표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받는 요거. 그다음에 5번 토지 면적 환산은 제곱미터에다가 0.3025를 곱할까요? 나눌까요? 곱해야 됩니다. 예. 나눌 때는 뭐로 나눠야 돼요? 평을 그죠? 나눌 때 그죠? 그걸 뭐로 나눠야 돼? 3.3058 제곱미터.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 경계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죠? 등기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부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주말점 영농 딱 그럴 때 전부 동그라미 하시고 1000제곱미터 미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필토지가 자 분할 절차를 그러니까 분할 후 분필 등기입니다. 아셨죠? 순수 아까 줄여서 적으면 돼요. 분할 후 뭐라고? 분필 등기여야만 분할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분할 절차 없이 그냥 분필 등기만 한다고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6번 농지매수 주말점 영농 나왔죠. 역시 두 군데 해봐야 동그라미. 전부 미만 아셨죠? 주말점 영농도 농지증 발급 대상 맞죠?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는 구두로 서면으로 서면계약 원칙 줄을 딱 긋고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겠죠. 그 다음에 작용 후 인용 그럴 때는 8년입니까 5년입니까? 그죠? 8년 작용 후 인용의 경우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옳은 것은 우리가 물권에서 전세권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거 아닌가요? 농지는 전세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 그 다음에 농지지정 협의 줄 긋고 농지증 대상 아니죠. 3번 경매로 인한 경우는 농지증 발급에 제출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시입니까? 매각 결정기일입니까? 매각 결정기일입니다. 매수 신청시란 말은 매각기일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통작거리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5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공적 증명입니다.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농지 임대차입니다. 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합니다. 임대 가능입니다. 원칙 안 되죠.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 임대차는 구두로 서면으로 서면계약 원칙 줄을 딱 긋고 4번 농지 이용 정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최단 기간 있죠? 3년.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 네 번째,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자 이거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입니다. 조정 신청이 됩니다. 누가요? 당사자가요. 그러니까 차임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사자가 즉 임차인만 아니고 임차인 임대인 아셨죠? 공이 당사자가. 5번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질문도 아까 보셨죠? 자 갑니다. 9번 주말 체험 영농 딱 그러면 뭐 기억나세요? 1000제곱미터 미만하고 전부가 기억나야 돼요. 전부가 아니고 이건 각각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어디 줄 걸까요? 서면계약 원칙 줄을 긋고 3번에 농업법인 합병 그랬죠. 농지증 발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몇 년? 3년으로 그죠? 3년 최단 기간. 농지 전용 허가 딱 긋고요.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것도 규정에서 이런 거는 그냥 개별 조항에서 그냥 확인하시고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하고 기억하는 게 제일 빨라요. 10번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경매입니다. 아까 또 보셨죠? 매수 신청 시에요.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매각 결정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농지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한다 그랬죠? 예, 아까 보셨던 거. 3번 농지전용 협의 줄 긋고 농지증 발급 대상 아니죠? 4번에 갑니다. 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는 등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지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그랬죠. 어디 두 군데 해봐요. 전부 미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도 그죠. 자꾸 나오는 지문이 반복된다는 느낌 들죠. 예, 그러니까 농지법 공법을 배우셔도 농지법은 두 문제. 그러니까 아마 강의하실 때도 딱 필요한 내용만 하실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두 문제 맞추자고 다 뜨립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지문만 명확하게 딱 하셔가지고 안 헷갈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분묘기지권 대답만 그냥 이것도 잘 하시면 되는데, 분묘기지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입니다, 기본이.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사유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성납, 시효취득, 분묘 설치 후 특약 없는 토지 처분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2개의 요건이 결합되어 됩니다. 뭐가 존재할 것? 공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 그죠? 그러니까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평부는 인정한다 안 한다? 평장 인정 안 합니다. 평장. 그러니까 평장 암장 안 되고요.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나와요.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 면적만이 아니라 주변 공지에 미친다. 주변 공지란 사성까지는 말하고 사성이 조성된 경우는 반드시 사성까지를 기지권의 범위로 한다는 아니죠. 개별 부분으로 판단할 부분인데 보통 통상 사성까지 포함된다라는 뜻이고, 분묘기지권의 그 존속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료 있죠. 지료는 뭐에 따른다?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을 때는요, 존속기간은 분묘가 존재하고 수호봉제사가 계속되는 동안이고, 지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보죠? 근데 보통 지료라고 얘기할 때는 뭘 말하냐? 시효취득의 경우를 말합니다. 특약 없는 토지 처분이 있죠. 이 경우에는 유상이라고 봅니다.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렇죠? 존속기간, 지료. 그리고 그러면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종손에게 있고,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에서 관리해왔다면 누구한테 속한다? 종중에게 속한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입니다. 공동선조라는 말이 나올 때,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권능이라 그럴 때 신설은요 절대 불가합니다. 부부간 합장을 목적으로 뭐 단분 형태로 무슨 말이 나와도 신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장 있죠. 이장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런데 분묘가 집단으로 설치되어 있죠. 집단 설치의 경우에는 기지권 내에서의 이장은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분묘 설치에 의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분묘 설치를 할 때 이거 자주 타주 점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소유 자주 점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죠. 언제? 경계착오입니다. 경계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비록 분묘 설치에 의한 점유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추정한다. 이렇게 하셨죠? 소유의 의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추정한다까지 타주 점유까지 해가지고 자점이 있죠. 2개 비교하시면서,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묘기지권. 그럼 분묘기지권은 언제 소멸할까요? 분묘기지권자의 포기의 의사표시로 소멸하고, 사실상의 점유를 포기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거지. 여기 분묘기지권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법은, 장사법의 가장 큰 효과 뭡니까? 시효취득에 의한, 그죠? 이거 장사법 시행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에 의한 기지권 성립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러니까 분묘 보존을 위한 무연분묘 있죠? 무연분묘나 무연자연장지에 대해서 그 분묘 보존이나 자연장 보존을 위한, 아셨죠? 권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기지권 시효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법 하에서 기지권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효 취득에 의한 기지권 성립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장사법이고, 그러면 장사법에서 억제하는 게 뭘까요? 이것도 구분할 때 원래 장사법은 개인묘지하고 그 외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개인묘지는 분묘하고 주변공지겠죠. 이걸 포함해 가지고 분묘 일기 또는 그 배우자의 묘지로 조성된 경우를 말하고, 이게 얼마라고?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개인묘지를 빼고, 지금 개인묘지는 분묘 일기 또는 배우자의 묘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인묘지를 제외한 그 외 묘지에 공설, 사설 묘지에 분묘 1기당 그러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개인묘지 빼고는 분묘의 전면적이란 분묘 기지 면적만을 말합니다. 됐죠? 이게 1기당 얼마라고요? 10제곱미터고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라는 뜻입니다. 됐죠? 면적이. 그래서 개인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설 사설 묘지의 1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다. 그죠? 그리고 요거 그러면 얼마요? 몇 미터? 1m.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우리 평분 그러는데 평분 얼마? 50cm. 그리지 않 봤죠? 기본적으로 분묘로부터 묘지로부터 해가지고 얼마? 300m, 500m가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 가족 묘지는 소규모니까 200m, 그 다음에 300m로 완화되는 거, 그죠? 완화되는 거. 그리고 장사법에서 억제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뭘 설치 못하게 하는 거요? 묘지 설치 못하게 하는 게 이 법이에요, 원래. 묘지를 설치하기 못하게 하고, 그러면 대규모 법인도 제한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묘지와 법인은 뭐 받아야 돼? 허가입니다, 허가. 허가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아라, 그죠? 묘지와 법인에 대해 허가 받아라. 그러면 이거 반대로. 법인의 반대가 뭐죠?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면 설치된, 허가받아서 설치한 묘지죠. 허가받아 설치한 묘지에다가 묻었어, 매장을 했어요. 이거는 뒤에 알려주면 돼. 이게 뭐야? 사후신고예요. 허가의 반대로 보면 돼요. 사후신고. 그러면 묘지는 허가사항이지만 묘지보다 수목장이 있죠? 자연장입니다.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되니까 신고해라. 그래서 이 두 개는 당연히 뭐다 규제니까 사전이겠죠? 자, 그럼 대답해 볼까요? 그리고 어중간한 건 다 여기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는 규제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 개인 묘지를 설치하고 하려는 자, 한 자입니다. 설치한 자는 그죠? 얼마죠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개인 자연장지를 설치한 자, 개인적인 건 다 여기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건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다 어디에? 사후신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숫자가 30이에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개인 묘지를 설치한다. 30제곱미터 이하에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에. 아셨죠? 그러면 가족 묘지는 뭐겠어요? 묘지는 허가라니까. 개인 빼고 묘지는 그냥 허가사항이에요. 그러면 가족묘지 100, 그죠? 문중묘지 1000, 법인묘지 10만. 다 1단이죠. 공이 붙어보이지. 그리고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족자연장지 사전신고, 예. 그죠? 신고. 그러니까 사후신고 말고는 그냥 그 신고 허가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뭐 꼭 사진 안 붙여도. 그 다음에 문중자연장지, 가족자연장지 100제곱미터 미만, 문중자연장지 2000제곱미터 이하. 아셨죠? 종교는요 40,000제곱미터 이하. 그죠? 법인자연장지는 50,000제곱미터 이상 되고요. 아셨죠? 이상. 그러니까 요 법인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일단 제한이에요. 이상 확보해야 뭐 하겠다고 법인으로서 허용한다는 말입니다. 법인으로. 그래서 일단은 허가 대상하고 요것만 딱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고를 했고 신고를 통해 조성된 자연장지,
허가를 받아서 그죠 설치한 묘지에 대해서 매장하는 거니까. 그럼 만일 매장에 대해서 무슨 허가 받아를 신고하면 이중이잖아요. 또 다른 제재잖아요. 그러니까 매장하고 난 다음에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기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알려줘 이 말입니다. 소규모니까. 그러면 대규모는 뭐라고 법인은 허가받아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걸 딱 기준으로 그죠 잡아놓고 묘지와 법인은 뭐라고 허가사항이다. 묘지와 법인은 허가사항이다. 됐죠? 예. 그리고 이게 예외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 요거 하면 돼요. 자, 개장, 화장 있죠? 요거.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설치하면 몇 년간 갈 수 있죠? 30년. 1회 인정할 수 있죠? 30년. 그러면 60년. 60년 지나면 어떻게 돼? 1년 내 철거.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정도는 미수 하나 하셔야 됩니다. 가보면 임의합니다. 가죠. 1번 분묘기지권은 물권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했을 때 발생한다. 맞아요. 그것도 시효취득에 의한 기지권이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수호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네 번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무상으로 보죠. 분묘 존속기간은 약정 기간이 없는 한 분묘 수호 봉사를 계속할 수 있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지권이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죠? 2번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예형상 분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는 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맞죠? 두 번째, 평장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 기지권은 기지뿐 아니라 수업 제사에 필요한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네 번째,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허용돼 신설 불가합니다. 분묘 기지권은 당사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의 분묘 수호를 계속하여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은 평장, 암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두 번째, 효력 미치는 범위 내에 단분 형태 합장을 해서 새로운 분묘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분묘 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줄 것이에요. 사망자의 연고자입니까? 종손입니까? 종손입니다.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에 대한 기지권, 권리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종손입니다. 기지권자입니다.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기지권은 존속한다. 자, 4번 갑니다. 틀린 것은 문중자연장지입니다. 면적이 얼마일까요? 2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2000제곱미터 이하 본 김에 그러면 자연장지니까 허가일까요? 신고일까요? 네, 신고입니다. 기본이. 2번 남편 구역 내에 처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기지권 내 신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사법에 해가지고 개인 묘지에 아내 묘를 먼저 썼다가 아셨죠? 그러니까 남편의 묘지에다가 처가 죽으니까 같이 또 쓴 거죠. 1기 또는 2기 그랬으니까요. 그 개인 묘지에는 추가 설치 후 며칠, 즉 매장 후 이 말입니다. 매장 후 며칠? 30일 내에 신고해라. 기지권은 분묘 기지, 즉 분묘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맞죠? 분묘 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 수봉사가 계속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됩니다. 가족묘지는요 100제곱미터 이하,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이죠. 넘어갑니다. 5번 틀린 걸 골라라. 기억, 장래 묘소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분묘 특성상 타인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기지권을 취득한다. 20년간 평온 공연하게입니다. 그 다음에 평정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묘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인정된다. 안된다? 안된다. 리얼 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기지 자체 주변 공지까지. 그죠? 6번 틀린 것은 개인 묘지는 얼마?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번 매장이죠. 매장 후 며칠? 30일 이내에. 세 번째 가족묘지란 친족관계 어떤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고 면적은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네 번째 시장 등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치된 재단법인 한정 줄 딱 긋고 법인 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 연구자는 설치 기간 끝난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그죠? 철거하거나 화장 봉안해야 된다. 됐죠? 까지 좀 쉬었다 할까요?